안녕하십니까. 오늘 통일강단에서는 김정은과 트럼프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남과 북 이 동북아시아 이 한반도는 지금 요지경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생일 백공호들 열병식 잔치 노래를 거나하게 진행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남한과 미국, 일본에서는 북한의 이 잔치 행사를 무슨 도발을 하기 위한 징후를 하고 의도적으로 막 엮어가지고 한반도에 극단적인 전쟁 광풍을 몰아오고 주민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국제사회에 불안을 조성하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일부 우익, 극우익 세력들 또 여기에 편승해가지고 대한민국을 하나의 무슨 전쟁이 방금 터질 듯한 그런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왜 그럼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봅시다. 자, 그러면 최근 한반도의 정세에 대해서부터 보자 이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남과 북, 그러면 대한민국이고, 또 동북아시아에서는 하나의 반도로서 중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한반도가 남쪽에는 대한민국,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국가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어떤 분란되어 있다고 가슴 앞에 그만 계속 보는데, 또 어느 한쪽 측면에는 우리 민족은 참 기특하게도 두 개의 국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국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거를 정말 우리 민족의 또 하나의 순환과 고통의 이런 지금과 같이 이런 것으로 계속 활용할 거냐? 아니면은 이 두 개 국가를 잘 활용해 가지고 남과 북 국민들이 다 평안하고 잘 사는 그런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다가 점진적인 통일을 이룰 것이냐, 뭐 이런 몇 가지 가상적인 주의 주장이나 또 뭐 이런 이론이 이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최근 한반도의 정세를 보자 이거예요. 한반도의 정세. 한반도 이 정세. 지금 한반도의 정세는요, 이게 첫째로 뭐냐, 이게 이상하게도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분위기로 지금 확산돼 있어요, 이게. 여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런 전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한다. 이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이나 국민들, 모든 국민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 극우익 이분들이 지금 이것을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왜? 북한이 핵과 미사일과 같은 전략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그러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과 같은 전략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기 위해서, 이것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든가 어떤 압박을 하든가 해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포기시키겠다. 이런 아주 야심찬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남한 정부나 국민은 북한하고는 전화 한 통화 안 돼요. 밀사 한 명 왔다 갔다 안 해.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해요. 하지를 않아. 그러면서 그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국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에만 부탁하는 게 아니고 중국, 북한, 중국에게도 미국이 못한, 미국은 군사적으로 압박해주고 중국에게는 경제적 제재를 가달라. 나는 안 하면서, 나는 못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미국과 중국에다가 북한을 손봐달라 하고 부탁하고 간청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미국과 중국 이 두 나라가 그래요?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요구합니까? 그러면 할 수 있으면 도와드리죠 하고 행동하는 것이 지금의 전쟁 광풍인 거예요, 이게. 광풍. 전쟁 광풍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자,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볼 때 그럼 왜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거나 제거하기 위해서 미국, 중국에다 열심히 부탁하고 간택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북한은 핵 미사일을 버리거나 뭐 포기하는 게 아니고 더 뻥뻥 쏘고 더 핵 실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또 자기네 잔치나 버리고 너희들이 뭐라고 그래가슴 그리고 말가슴 말고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거 한다. 알아서 해 너희들. 이런 웃기는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거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지금 남북한 통일 문제는 떠나가지고 이 우리 한반도에 남북한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능력도 상실해 버렸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이 남북한 문제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시각으로는. 그래서 누가 책임자가 없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보자고요. 미국이 시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보자고요. 왜? 이 부탁을 하니까 미국하고 중국에다 부탁했더니 이게 한반도에서 전쟁 광풍이 일어나요. 미국은 북한을 공격, 무력으로 도발할 수도 있는 옵션을 다 하라느니 중국은 그래. 너 미국, 북한 뭐 이거는 난 믿어지지 않아. 뭐 환구 15가 뭐 핵 기지를 공격할 때 거기에는 군사적 대응을 안 한다. 단 38선을 넘어서 들어오면 군사 대응 안 한다. 그러나 항구 15나 이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거는 기자들이 소꿉 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중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 중국이라는 나라는 북한 문제와 운명 공동체예요. 북한이 잘못되면은 중국도 엄청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지리적 또 공산당과 노동당과의 그런 정치적 인연관계 이런 것이 얽혀 있고 아니 모태동 주석의 아들이 북한의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거기서 전사를 해가지고 지금 평안남도 해창 죽은 번듯하게 거기에 지금 모태동 아들이 묘지가 있고 다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북한을 뭐 그냥 일개 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움직일 그런 중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이 그러면 이게 한국을 어떻게 보았기 때문에 저렇게 액션하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미국이 보는 한국은 뭐냐? 첫째,
미국에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 불안한 거예요. 우선 대통령이 없어. 대통령이 탄핵당했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5개 갇혔다 이거야. 대통령이 쫓겨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대통령 중심제 국가로서 대통령이 저 모양이 됐기 때문에 철저한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트럼프가 볼 때는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저러다 혹시 저거 대한민국이 혹시 저게 무슨 와야판 무슨 밀란 뭐 이런 게 일어나가지고 그냥 저게 펄싹 무너질 게 아니냐. 북한을 붕괴시키려고 했더니 이게 이렇게 보다가는 오히려 대한민국이 더 큰 먼저 일이 날 게 아니냐. 그렇게 간주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라는 대통령, 아직 국제정치를 잘 파악하지 않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정권이 들여다보기에는 대한민국이 엄청 불안하다. 탄핵당해가지고. 대통령이 없는 나라가 됐다. 그럴 때는 미국은 사명감을 가지는 거예요. 저 대한민국은 미국이 만들었고 미국이 5만여 명의 전사자를 내면서 지켰고 지금까지 산업화를 이끌었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우리 미국이 저거 역시 저렇게 불안할 때에는 저걸 지켜야 된다 하는 본능적인 사명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미국 위정자들에게는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볼 때 감사한 일이죠. 또 미국으로 볼 때는 당연한 일인 거고. 다음 하나는 또 뭐냐. 중국에서 지금 보세요. 중국이 사드 보복을 해. 한국에다. 이게 미국이 한국 영토에다가 지금 사드를 설치하니까 지금 중국이 화가 나가지고 대한민국에다 경제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하고 지금 대한민국하고의 경제적 관계를 놓고 보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결정적인 관계예요, 이게. 중국이 좀 더 강력하게 행동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비틀어지게, 목이 비틀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 있는 경제관계라 이거예요. 거기서 중국이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대통령도 없는 나라를 보복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거 엄청난 큰일인 거예요. 야, 저거 봐라. 저러다가 저거 대한민국이 두 손 들고 중국에게 그냥 묻혀가 버리는 거 아니냐 저게. 그렇게 미국으로서는 걱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뭐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하겠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안 그렇다는 거. 저러다가 중국이 북한은 이미 자기들의 영향권이고 대한민국도 완전한 자기들의 영향권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옛날에 100년 전에 다 청나라, 일본, 러시아, 미국 다 그렇게 한 거죠. 우리 조선을 놓고. 서로 낚시질을 한 거죠. 하고 너 가져가라, 내 가져가라 하면서 결국은 조선이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거. 다음 하나는 또는 뭐냐. 진보 세력 집권한다. 지금 우리 대통령 선거가 지금 장미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문재인, 안철수 이런 분들 다 이게 지금 진보 정치인들이거든. 진보 이 정치인들은 사실 미국하고는 많이 가깝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이 진보 이 사람들은 이제 대한민국 정권이 이 진보 세력 집권하면 미국으로서는 자기네 친미 세력이 완전 괴멸할 것이다. 이거는 지금까지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친미 세력이 이번에 진보 세력에게 집권당하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그 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의 그 진보 세력들이 집권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친미 세력들이
그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뭐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이번에 진보 세력이 집권을 하면 친미 세력, 지금 친미 세력들이 국우익 보수 세력으로 완전히 추락해 버렸기 때문에 더 회복을 못한다. 그러다가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이거는 철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다 하는 그런 위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미국의 모든 전문가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한반도의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연구할 게 아닙니까? 이렇게 미국의 볼 때에는 위태롭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걸 그러면 어떻게 방어할 거냐,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거냐. 미국으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기를 조성해야 됩니다. 조성. 미국이 없이는 대한민국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괴멸하기 시작하는 친미 세력들을 구출하는 방법은 한반도에서 극적인 군사적 이런 행동 위기를 이제 부각을 시켜가지고 안보 우리 대한민국에서 볼 때는 그게 안보죠. 안보 문제를 부각시켜주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미국으로서는 이렇게 우리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위기를 조성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나쁘게 볼 일도 아닌 거고 뭐 좋게 볼 일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국가마다 자기네들이 국익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미국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반면에 그러면 중국은 그러면 어떤 태도냐? 이 중국. 중국을 보자고, 중국. 중국은 이미 북한은 자기들이 그 영향권 안에 확실히 들어와 있어요. 지리적으로나 모든 걸 볼 때. 그런 상황에서 남한을 실리적으로 영향권 안에 흡수해버렸어요, 이게. 중국은 남북을 실리적 영향권에 넣었다. 남과 북을 모두. 이게 뭐냐? 뭐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남한에 대해서는 국교 수립 25년 동안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연관 관계를 정상적인 국가 관계로 완전히 회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전략의 하나는 뭐냐? 중국으로서는 한반도에서 중국을 위협하는 한미일 세 국가 중에서 한국을 어느 정도 무력화시킨 거예요. 반면에 중국 중국 정부로서는 남한 정부가 만약시 반중 이런 태도로 전환할 경우 북한 지역을 이용해 가지고 남한을 이탈할 수 없게끔 그 만들 수 있는 그 틀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중국 정부에게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유로운 관계가 아니라는 거. 그런 상황에서 시진핑에는
완전히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뿐만 아니라 남한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실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틀을 갖춘 거라고 이게 지금. 그런 상황에서 남한이 중국하고 막 이렇게 어시아시아 좋다고 그러다가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이게 깊은 생각을 못하는 이제 여자 대통령이다 나니까 그거를 반대로 북한 핵 문제요 뭐 이런 걸 걸어가지고 중국에게 부탁을 하고 문제 해결을 하고 뭐 이러저러한 것을 엮으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이랍시고 미국의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중국에게는 아주 불쾌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하나의 기회라는 거 지금. 기회라는 거.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지금 그 한반도 정책을 보면 지금까지 중국이 지금 완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중국이 이게 완승을 하고 있느냐? 장기적으로 우리가 긴 안목으로 보면 보세요.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갈라져 있잖아요. 여기는 1953년 7월 27일 날에 여기는 중국, 북한, 여기는 미국, 유엔군이죠. 우리 한국군은 빠졌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군은. 이게 정전협정을 주역으로 한 것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한 거예요. 우리 지금 이 군사 분계선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협정을 맺어가지고 싸움 그만두자. 이거 지치겠다. 이거 더 싸우다가는 싸움이 더 커지든가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이걸로 휴전을 한 거란 말이에요. 휴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젊은이들이 이 생각을 못해요. 공무원들도 이런 거 아예 생각지도 않고 지금 외교관들도 내가 물어보니까 그런 거 아예 잘 몰라. 근본을. 그러다 나니까 지금 이게 뭐냐. 자, 세월이 하도 가다 보니까 이 중국이 개혁개방하면서 우리 이 한국하고 모든 것이 다 원활해지는 정상적인 국가가 된 거예요. 정상적인 국가. 원칙적으로 놓고 보면 원칙적으로 미국과 중국을 놓고 볼 때 중국은 남한하고 국교 수립을 하면 안 되죠. 지금 미국처럼 미국이 평양하고 국교 수립을 안 하듯이 안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서로 족속국이니까. 그런데 서로 이제 세월이 변하다 나니까 중국과 한국도 국교 수립을 한 거예요. 이게 1992년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국가로 회복되는데 미국은 그냥 방치했거나 협조했거나 그렇게 한 거예요. 한국과 중국이 가까워지는 데 대해서. 만약시 미국이 무슨 좀 머리가 있고 좀 유능한 정치적 철학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미국이 계속 실수하는 거잖아요. 정당은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문제 해결하는 게 미국이잖아. 중국이 한국하고 국교 수립을 할 때에 미국도 제싸게 북한하고 국교 수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미국하고 이게 북한하고 이 시기를 미국은 한국하고 해가지고 한국하고 중국이 정상적 국가로 회복하는데 방치했거나 협조하면서 자기는 북한하고 더 결별하고 더 옷쏘고 더 그런 거예요. 만약시 그때 당시 이렇게 정상적으로 미국도 너 중국이 한국하고 그렇게 우리 미국 영향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숟가락 올려 놓으면 미국도 북한에다가 우리 국교 수립해 가지고 북한에다 영향력 행사하고 김일성에게 지원해 주고 김정일 지원해 주고 우리도 그 북한
지역에다 숟가락 올려놓겠다 했으면은 오히려 미국이 국제적 전략 판도에서는 이길 수 있죠, 중국을. 그러나 지금 미국은 이 한국이 중국하고 정상적인 국가 되는 데는 그냥 멍청히 바라보고, 이 한국하고만 얘기했지 북한하고는 아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틀을 만들지 않은 거예요. 그냥 불량 국가다, 무슨 뭐이다 뭐 하면서 안 하다 나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면 상당히 이상하게 돼 있다 지금. 아니 북한이 뭐 미사일 핵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게 우리는 이제 있다고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이제 1992년부터 지금까지 한 25, 6년이 흘러갔잖아요. 이렇게 한 25년 동안 미국이 이렇게 한반도 정책을 피동적으로 그냥 대한민국 정부가 그때 하자는 대로 그래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가다 나니까 이제는 풀 수 없는 이 자물쇠로 얽혀 다 얽혀져 버린 거예요.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미국이 한반도에서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쫓겨나든가, 아이고 이젠 됐다. 동북아시아 더 이제 한국을 우리가 지탱할 수 없겠다. 중국이 뭐 북한뿐만이 아니고 한국도 이렇게 다 영향력 권한에 이어놨으니까 그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중국하고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하자. 더 이상 우리 안 되겠다. 그래도 한국도 이만큼 컸으니까 스스로 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그냥 군대 철수하고 정상적인 관계로 이렇게 하자. 그러는 방법으로 점점 치우쳐 밀려나고 있다는 거 지금 미국이. 밀려나고 있다. 또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70년 동안 45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지탱해온 친미 성향의 세력들이 다 노화가 돼가지고 그 계승적인 사업도 안 했어요 지금. 지금 신세대들은 대부분 다 진보적이에요. 옛날에 광복대술 때에 정말 나라를 지키고 전쟁 때 나라를 지키고 산업화를 하고 하면서 그 했던 세력이 이제는 다 물러갔단 말이에요. 이제. 극히 일부 만 남아있을 뿐이지. 아무런 그러나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를 못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그 격동기 시대가 다가왔다는 거. 격동기 시대가 다가왔다는 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업가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서 지금 한반도에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좀 불안한 소용돌이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그 대한민국 국민들과 통일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미국, 중국,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의 그런 그 군사적 위기 노름에 절대 말려들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거를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 이용해 무턱대고 활용해도 안 되는 거예요. 특히 트럼프는 한반도에서의 이런 그 자기들의 영향력 확보를 위해서 북한을 그냥 무턱대고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악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38로스라는 그 이상한 그 북한 거기서 우리가 사진을 보면 빤히 알려요. 거기에 무슨 공산우라고 땅굴 돌는 부대가 우리가 보니까 한 1개 연대 정도가 들어가 있어.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큰 막사도 있고 연대 지휘부도 있고 그 아침 상학 준비 검열을 하느라고 모여 있고 또 운동회 하느라고 모여 있고
뭐 하는 것을 마치 이제는 핵 준비 다 끝나가지고 지금 핵 터트려고 지금 다 모였다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걸 또 우리 대한민국의 일부 언론들 국우익 세력들이 그냥 무턱대고 그냥 받아 옮기면서 대한민국의 위기 조성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새로 이번에 집권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정권은 우리 대한민국에 놓고 서로의 그 이권을 다투는 주변국들에 말려 들어가지고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남북한에 전쟁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끌고 가지 않도록끔 특별히 조심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